한국 기업이 인도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했어요. 그런 작은 나라가 감히 인도를 배신해 한국 나가라고 해. 한국 공장이 철수하면 일본이 오면 되잖아. 한국 기업의 인도 지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한인도 직원이 작심 발언을 서슴지 않고 퍼붓고 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치닫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비 쿠마르입니다. 32살의 인도계 미국인 기업 컨설턴트로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답니다. 라비, 지금 당장 인도로 가야 해요.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벵갈루루 공장에서 심각한 노사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인도라니. 그것도 삼성전자의 문제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요. 지금 바로 짐을 싸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그것도 제 조상의 나라인 인도로 말이죠. 물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을 통해 인도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인도에 가본 적은 없었답니다. 빠르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여권, 노트북, 몇 벌의 정장,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짐을 싸면서 문득 삼성전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표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술 기업인 삼성. 저는 항상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들과 글로벌 성공 스토리에 감탄해왔었죠. 특히 몇 년 전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은 정말 혁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삼성이 인도에서 노사 문제를 겪고 있다니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삼성전자의 인도 생산기지에서의 노사 문제 해결, 그리고 현지 공장의 생산성과 노사관계 평가, 이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세계 최대의 전자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인도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노사 문제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타프라데시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습한 공기와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저를 반겼고 동시에 공항 전체의 감도는 긴장된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미스터 쿠마라고 적힌 팻말을 든 현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고요. 안녕하세요, 라비씨. 저는 삼성전자 인도지사의 통역 담당 프리아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프리아씨.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네며 대답했죠. 차에 오르면서 프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프리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좋지 않습니다, 라비씨.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차 안에서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우타프라데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적인 IT 단지와 전통적인 인도 건물들이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지금 큰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라비야,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단다. 그 말씀을 떠올리니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삼성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왔잖아. 이번에도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야. 공장에 도착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공정한 임금, 노동자의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제 임무가 시작된 거죠.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공장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의 저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장 관리동으로 들어서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임원들과 현지 관리자들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라비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김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저력, 삼성의 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아, 라비. 넌 할 수 있어. 이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혁신 정신과 위기 극복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삼성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 과정이 정말 기대되었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프리아가 저를 공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벵갈루루의 뜨거운 열기가 공장 안에서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였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라비 씨, 이쪽으로 오세요. 프리아가 저를 생산라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엔 이곳이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차는데 지금은 그녀의 말대로 공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몇몇 관리자들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죠. 최첨단 설비들은 모두 멈춰 있었고 그 광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평소 삼성의 공장하면 떠오르는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파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요. 프리아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소규모였는데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죠.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우리는 공장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생산라인, TV 조립구역, 반도체 공정구역 모두 멈춰 있었죠. 평소라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산이 중단되면 회사의 손실이 엄청나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루에 수십억 루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이번 사태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공장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함성이 귀를 울렸습니다. 우리도 삼성 직원이다.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한국 임금의 70%를 달라. 노동자들의 외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삼성의 경영 철학과 이런 상황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시위대 속에서 한 노동자가 눈에 띄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5년이나 일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2등 시민일 뿐이다. 삼성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호응하며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프리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2등 직원처럼 취급받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오신 관리자들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대우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여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에서요.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지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죠.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분명 세계적인 기업이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부적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과 현지 직원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프리아가 자세한 상황 보고를 해주었어요. 노조의 요구사항, 회사 측의 입장, 그동안의 협상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노조 측에서는 한국 본사 직원들의 7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현지 직원들의 승진 기회 확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증대, 복리후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죠. 회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또한 이미 인도 시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갈등의 해결책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프리아가 말했습니다. 양측 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회사는 직원들의 불만을 단순한 임금 문제로만 봤고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삼성의 기업 정신이 떠올랐어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요? 프리아 씨,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보입니다. 삼성의 핵심 가치를 이곳 벵갈루루 공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요. 인재 제일과 상생 추구의 정신으로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고 변화 선도의 자세로 새로운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프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라비 씨.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에요. 삼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재 제일이라는 가치를 생각해봐요. 이는 단순히 높은 임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원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현지 직원들에게 어떤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프리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예를 들어 현지 직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리더십 훈련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수 직원들에게는 한국 본사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상생 추구의 가치도 중요해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그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요. 삼성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더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이 혼돈의 현장에서도 삼성의 저력을 믿고 그 가치를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 그 이름에 걸맞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성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봅시다. 프리아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라비 씨.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삼성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우리 앞에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삼성의 진정한 저력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프리아 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양측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해봅시다. 네, 라비 씨. 저도 오늘 밤 잠을 설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조 대표들과의 첫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노조 대표 5명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비 쿠마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노조 대표 중 한 명인 아닐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듣기만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안일이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첫째, 한국 본사 직원들의 7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둘째, 승진 기회의 평등.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다른 대표인 프리티가 격앙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우리는 2등 시민이 아닙니다. 같은 삼성 직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격해졌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지난해 우리 팀이 새로운 생산 방식을 제안했지만 한국에서 온 관리자가 단 한마디 여기는 인도니까라는 말로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넘게 일했지만 아직도 중간 관리자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에서 온 직원들은 2-3년 만에 승진합니다. 우리의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한국 본사의 복리후생 시설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존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었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이 모든 내용을 회사 측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안일이 저를 붙잡았어요. 쿠마르 씨, 우리는 더 이상 빈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 측 임원들과의 회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김 부장과 현지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김 부장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지 임원인 라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70%의 임금 인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 부장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미 인도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상은 회사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임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승진 기회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라오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모든 결정을 현지 직원들과 상의할 순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김 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쿠마르 씨, 당신의 의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본사의 정책, 인도 시장의 특수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달랐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제 임무였죠.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삼성의 핵심 가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인재제일, 상생추구, 이 가치들을 어떻게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삼성의 저력을 믿으며 저는 다음 날의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번째 공식 협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노조 대표들이, 다른 쪽에는 회사 측 임원들이 자리했어요. 공기는 무거웠고 양측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모두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노조 측 대표 안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변함없습니다. 임금 70% 인상, 승진 기회 확대, 의사결정 과정 참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 측 김 부장이 즉각 반박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70% 인상은 회사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중재를 시도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차근차근 각 요구사항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임금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그러나 대화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현재 임금 수준이 이미 충분하다고 맞섰어요. 여러분, 임금 외에 다른 보상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거나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이 제안은 양측 모두의 반발을 샀습니다. 노조 측은 이를 회피 전략으로 여겼고 회사 측은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갔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기계 취급하고 있어요. 노조 대표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회사 측 임원이 날카롭게 대꾸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노조 대표들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찼고 회사 측 임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라비 씨? 프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게다가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서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측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강경책과 설득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책이라뇨? 김 부장이 물었어요. 네.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나 다른 국가로의 이전 가능성도 언급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보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라비 씨, 김 부장이 말했어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는 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되 동시에 직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임금 인상은 제한적으로 하되 대신 교육 프로그램 확대, 성과 보상 체계 개선,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직원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전략입니다. 라오 씨가 우려를 표했어요. 강경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삼성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의 협상을 앞두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삼성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 생각을 되뇌이며 저는 내일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맞이한 다음 날, 저는 결연한 의지로 협상장에 들어섰습니다. 노조 대표들과 회사 측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큰 간극이 있습니다. 노조 대표 안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안일 씨,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조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겠다는 뜻입니까? 다른 노조 대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라면? 안일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수를 두어야 할 때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나 다른 국가로의 이전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분노와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한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이 공장이 계속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안일이 입을 열었습니다. 라비 씨,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노조 대표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난 후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제가 한 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노조 측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분노, 체념, 그리고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일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라비 씨,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정성 있는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일 씨. 여러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강경책을 사용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장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개별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협상 소식 들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정말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진솔하고 건설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회사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노사 간의 오해와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존중과 성장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대화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 인상폭은 조정하되 교육 프로그램 확대, 성과 평가 시스템 개선,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직원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희망을 품고 다음 날의 협상을 준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노사 양측 대표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글로벌 시장의 현실, 인도 IT 산업의 잠재력, 그리고 삼성이 이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점차 참석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적대적이던 눈빛이 관심으로 바뀌었고
의구심 어린 표정이 이해의 눈빛으로 변했어요. 제가 제안한 새로운 방안을 설명하자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경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었어요.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양측 모두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격론이 오갔지만 대화의 기조는 협력적이었습니다. 마침내 3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임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또한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열어 주요 의사결정에 현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조 대표 안일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라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회사 측 김 부장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직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고 곧 인도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낸 삼성의 저력,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어요. 앞으로 제가 맡게 될 프로젝트에서도 이번에 배운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회사의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제 보고서는 큰 호응을 얻었고 덕분에 저는 글로벌 노사관계 자문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컨설턴트 쿠마르 씨는 바쁜 파견 일정 때문에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생생하게 전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